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쉬셨습니까? 성경환입니다. 먹거리 물가의 대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외식과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20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과연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중에 외식의 경우 피자는 무려 10.8%, 그리고 가공식품의 경우는 드레싱이 31.1%, 우리 밥상에 반드시 올라오는 고추장은 21.9%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추석 때 서민 대중이 가장 많이 한 얘기는 대책 없이 오른 바로 이 밥상 물가입니다. 이것도 결국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정쟁은 아니죠. 정쟁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걱정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건데 이념 전쟁 선포하죠. 걸핏하면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 불안을 조성하죠. 어떻게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외국에 나갈 것인가, 이런 계획 세우죠. 이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오마이TV가 방송하는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시작합니다. 시장님, 네, 추석 연휴 때 뭐 하셨습니까? 오마이TV 하지 않으니까 입도 쉬고. 네, 그러나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네. 소위 지역에서 일주일을 보내본 것은 처음입니다. 아, 금기 원래 하셨죠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개 2박 3일 했는데 이번에는 해남 완도 진도에서 일주일 있었고 아, 그제 저녁 11시 반에 도착해서 서울에 도착해서. 네, 어제 방송 3개 하고 네, 오후에 다시 목포로 내려가서 네. 김대중 평화회의 참석하고 또 밤 11시 반에 도착해서 아침 방송 2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주일 있으면서 다녀보니까 농심, 네. 어심이 네. 지금 얘기한 대로 물가나 여러 가지 불안으로 타들어가고 있어요. 네. 우린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되며 누구를 믿고 전복 양식을 하고 광어 양식을 할 거냐? 절망이에요. 그래서요. 그런데 네. 가로늦게 엊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 이걸 치중하겠다 해서 야 1년 반 만에 철드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에서 걸프전 중동전 승리로 90% 이상 지지를 받았지만은 경제가 나빠가지고 알칸서 무명의 클린턴 주지사한테 대통령을 뺏겼다. 네네. 이때 나온 말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 문제는 경제야. 네. 뭐라고 하더라도 네네. 지금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은 안전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조용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하도 어려우니까 농심과 어심이 타들어가고 네. 대통령의 원망은 이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8월 23일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생 챙기자고. 글쎄 그렇게 근데 실천이 해놓고 없잖아요. 또 네. 재향군인 같은 데 가셔서는 네. 노인네 날을 가셔서는 그 재향군인들이나 노인들이 이 나라 안보와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6.25 때 우리나라를 지켰겠어요. 산업화 이런 것을 한 것은 존경하고 높이 치하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왜 거기에 또 공산 전체 세력이 운운하냐. 가짜 뉴스를 왜 거기서 눈만 찾아요? 뜨면은 대통령은 이념 네. 논쟁으로 그러니까. 소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농민이나 어민은 도시 서민들도요. 네. 지금 보십시오. 네. 오늘 아침에도 소비자 물가가 사상 최대로 상승했어요. 올랐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인가 또 지하철 요금도 올립니다. 서울. 지하철 공공요금 다 올라가죠. 기름값 오르죠 또. 기름값 경유도 1,700원, 네네. 휘발유는 1,800원.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전기세, 전기요금 또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금리, 미국 고금리, 달러 강세. 고환율, 네. 고물가. 이 경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네. 수출은 매년 줄어가요. 그렇죠. 수출 줄고 그러니까 하나 이제 네. 긍정적 신호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하는 반도체가 반도체 좀, 네. 낸시 부분이 감사의 결과로 올라서 가격도 올라가고 주문이 좀 들어온다. 이런 지난달에는 99억 달러를 수출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런 청신호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서, 네. 경제는 망해간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쟁은 멈추고 민생을 챙기자 그런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반응이 어떻죠? 제가 단식을 종식했을 때 오마이TV나 몇 군데 가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면은 네. 영수회담을 해서 음, 이제는 정쟁을 종식하고 민생 경제와 협치의 길을 터야 된다. 네.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네. 이것은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출구를 만들어준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막 돼서 네. 인수위 시절 때부터 나는 협치를 하겠다. 그렇죠. 여러 번 야당과 공언했죠. 대화를 하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1년 반간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항상 해오던 전직 대통령 내분의 관저 초청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완전히 불통 네. 절벽 정치를 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되니까 이제 단식을 종식했으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협치를 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네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진짜 정치를 살려내는구나.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터주는 그렇게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출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치를 하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할 걸로 알았는데 정치 구단이 생각하는 예측이 틀리더라고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가 수백 차 얘기를 했지만은 정치는 소통, 네. 조정 네.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불통, 고집, 분열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니, 거기다가 네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실명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갖은 조롱만 하잖아요. 대한민국 윤석열 정치는 조롱 정치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조롱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조롱 정치만 한다니까요. 거기 뭐 물론 예.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니까 때로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것은 국민의힘 부대변인들이 할 용어를 갖다가 당 대표가 그러니까 지도부가 격이 맞지 않다. 대통령실이 번지수가 하고 틀렸다. 있죠. 근데 뭐 아주 심한 말 중에 하나는 범죄자? 잡범이 대통령급으로 폼 잡고 뭐 이런 얘기를 그 여의도 연구소 오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거기 박모 의원인데 내 차마 실명은 될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하는데 아니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민생 얘기하자. 근데 만나면 일단 뭐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범죄자니까
근데 뭐 감히 검찰 수사를 받으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일관성 있게 그러한 원칙을 지켜나간다 하면 처음에 모르겠어요. 약속한 대로. 자기 편은 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계류된 사람도 만나죠. 다. 정부에 등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바로 사면시켜주고 또.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복권해서 출마시키고. 공천하고 일관성이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조롱하고 격에 맞지 않다 연목구하다 이러고 온갖 만날 수 없는 조건들을 막 내놓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제1야당의 대표 그것도 과반수 아니 그러니까 3분의 2에 가까운 가까운 가지고 의석을 있죠. 가진 정당의 대표를 만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높은 존재, 귀한 존재이십니까? 그것은요. 과거에 네, 김대중 대통령은 의회주의자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여소야대였습니다. 네, 이해창 총재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영수회담을 합니다. 네,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야당 총재, 야당 대표들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여야 대표 회담을 정례화시킵시다. 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해창 총재한테 정례화합시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만납시다. 깨버린 게 이해창 총재, 국민의힘 전신 네, 한나라당, 정치 실패인 이해창 총재가 걷어차가지고 이 나라 정치가 이렇게 실종돼 버린 거예요. 그 영수회담은 그때부터 잘못됐어요. 아니 보십시오. 김영삼 총재는 박정희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얘기를 하다가 다음은 임자 차례야. 이런 말씀을 저는 확인 못했지만 그런 보도예요. 있어 보도에 있죠. 아 그러니까 네, 네.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당시 이택돈 대변인이 신민당 수행을 대변인, 했는데, 그렇죠. 네, 네, 당사로 가십시다. 네. 그러니까 아니야. 북악산 스카이웨이 드라이브를 하자.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이런 영수회담을 대통령이 걷어차버리는 것. 이것도 아니, 근데- 사상 초이고 아니 그리고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일이다. 아니, 저는 근데 그렇게 봐요. 그런 시중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워낙 높은 존재이시니까 그 대선 출마할 때 손바닥에 왕자 썼지 않느냐. 감히 어떻게 야당 대표가 만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뭐 무당공화국이 된 것은 네. 그때부터 잘못이야. 저는 사실 말이죠. 네. 국정원장이니까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었지만은 네. 아니 거기다 왕자 써서 뭐 법사 등등등 할 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당 네. 점쟁이 공화국이 되느냐 이것을 네. 이재명 대표한테 공격하라 했더니 그거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직접 안 했어요. 그 MBN에서 토론할 때 그래 나왔잖아요. 그때 모르겠어요, 백운기 저는. 앵커가 사회를 봤는데 네. 백운기 앵커 그래서 그 MBN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잘려버렸어요. 나오더라고. MBS 잘려버렸어요. 당시에 보도국장이 그 지원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백운기 앵커가 다 폭로했어요. 아니 네. 그러니까 백운기 앵커가 잘려가지고 아, 그랬구나. 저 스픽스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하나 뭐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더라고요. 어쨌든